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그다음에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다음은 오늘 간증을 하시는 최용규 회장님 강사 소개가 있습니다. 강사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최용규 회장님은 서울시 시설과 건축공무원 20년 근무하셨고요. 91년도에 호주 이민 가셔서 농업 전문가, 식량 선교사, 호주 시드니 컬리지 오브 디비틸리 신학 학사 석사 졸업하셨고요. 호주에서 7년간 목장 관리를 운영하셨고 북한 식량 관련 문제, 오해 방북, 농업기술연구소 연구원들과 미팅, 2015년 2월 10일에 방문하여 남포 육가공 단지 건설 MOU 작성, 현재 한국의 땅 42억 평 만들기 운동 추진 중입니다. 오늘 간증 내용은 식량 선교 대북 관련인데요. 우리 최용규 회장님을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온 최용규입니다. 거의 이거 올릴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딱 쓰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기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 형님 같은 분들이고 다들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포근한 분위기라서 제가 편하게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간증하기 전에 기도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영락교회는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 또한 실향민 분들이 개척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은혜 감사드리오며 제가 대언하는 그 말들이 모두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제 입술을 주관할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한번 보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남북의 창에 잠깐 나왔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 강조해온 북한의 영원한 경제 목표입니다. 북한은 목표를 이룬다며 과학 축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 부족은 여전하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우리나라 국민의 48%에 머물렀고 지방은 25%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축산 분야에서 답을 찾아보겠다는 사람들을 최효은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성과 없이 끝났던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는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 옷에 좋은 집에 살게 하려는 것이 투쟁 목표라고 새삼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예, 북한 식량 안보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북한 식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축산교류 사업을 벌였던 최용규 대표와 축산연구가 송영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농축산 분야를 과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먹거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북의 축산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미래 통일 시대를 생각하는 이들은 어떠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호주에서 32년 동안 농축산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홍규 대표가 대북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호주에서 소를 땅에 묻는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이 소를 내가 북한에 가져가면 참 좋은 북한의 식량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북한을 방문하게 됐고. 호주 시민권자인 최 대표는 2001년 이후 5차례 방북해 사업을 추진했고 실질적인 축산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가장 적합한 그 육가공단지를 북한식 그런 간부들이 몇 군데를 선택을 해줬는데 그중에 남포시 그렇게 와우도라는 이런 수출 공구를 이미 그 사람들이 여기를 계획을 했었어요. 사업이 논의된 남포지구와 세포지구의 모습입니다. 모두 북한이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물 생산을 증대했던 곳들인데요. 북한 당국이 이렇게 노력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축산물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북한 주민의 영양소 결핍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로 봅니다. 최 대표는 살아있는 호주소 10만 마리를 이곳에 보내기로 약속했었다고 합니다. 다 큰 소를 데려가서 도축만 해가지고 육가공이라 그래 그 도축을. 그래서 20%는 저희가 수출을 해서 그 수입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업물을 이제 고깃국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 2017년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사업은 중단됐지만 최 대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경남 고성의 한 한우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장 주인 최규범 대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이 송아지들, 이름도 남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소라고命名을 합니다. 통일 기대하면서 통일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최규범 대표는 축산업계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중 뜻이 같은 최홍규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남과 북은 공통적으로 겨울이 춥기 때문에 사계절 방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목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사료를 늘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 대표는 이곳에서 추위를 견디는 송아지를 연구하면서 한편으론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사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지구에서 만든 한우 햇배에서 만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남북 교류할 때 이런 기술도 이제 접목을 시키고 맞아. 이런 게 필요해. 북한에. 그렇죠. 이런 게 없어 지금. 지금 민간 단체에서 충분하게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은 그렇죠. 맞아. 나중에 그때는 늦어요. 맞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축산 농가도 활로를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뭔가가 교류가 되면은 우리 한국의 사육 방법을 그쪽을 접목시켜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부터 호주 농업을 연구한 최홍규 대표는 드넓은 호주 땅에 한국의 축산 기술을 접목해서 북한의 먹거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호주 노던 테리토리 지역의 광활하고 평탄한 토지입니다. 최 대표는 경기도 면적에 맞먹는 이 넓은 땅을 우리 자본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호주에 32억 평의 큰 땅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걸 저희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을. 호주의 땅을 거점으로 남한은 목초지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호주에서 목축업과 운송업을 하는 달라스 씨는 그의 오랜 동업자입니다. She is reporter. 예, long time no see.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축 매입을 맡았는데요.
It would be helpful to Australian farmers. We are exporting meat to a lot of countries in Asia now. Naturally, it helps. The more whatever we sell overseas always helps.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최 대표의 정신이 와닿았다고 하는데요. But they're still a one people. They're all Koreans. We both would like to see the people in the north getting fed more food, and the two north and south being closer together. 남북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지만 최 대표는 남한과 호주를 오가며 미완의 꿈을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할 거는 우리나라에도 적응을 할 수 있고 호주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F1을 우리가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이제 북한의 어떤 식량 공급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추위에 잘 견디는 송아지 생산 과정을 하게 되면 북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잇는 축산 프로젝트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 3월 달에 저게 방영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 호주에 가서 농업 특히 호주 농업과 호주 축산 뭐 이런 것 쪽으로 그 계속 연구하고 지금 한 7년간 또 호주 목장에서 또 소도 키우고 농사도 했고 어쨌든 그 호주 전역을 다니면서 그 호주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땅 그러면 호주 그 전체 우리나라에 한 77배 되는 그런 큰 땅을 제가 전 호주 다니고 그다음에 타스마니아라고 아주 그 우리나라 제주도가 남쪽인데 거기가 우리 그래도 남한 면적 정도 되고 인구가 한 50만 정도 사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호주의 그런 모든 그 지형은 다 수평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산이 보이지 않고 다 수평, 그러니까 어디 그 대륙을 가면 한참 두세 시간씩 차를 몰아도 끝이 없는 그런 평지인데 그 타스마니아란 그 섬만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또 보통 17, 8도씨고 아주 좋은 그런 기후에서 제가 7년간 그 호주에서 그래도 농업을 한다고 이론적으로나 그 지역을 다 다녀봤지만 제가 직접 소도 키우고 송아지도 받고 팔고 그래야 제가 농부로서의 자격이 있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저 혼자 7년간 그 타스마니아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농업을 시킨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저는 원래 여기 호주에서 아까 그 한국에서 또 서울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에 건축 설계하고 감리하고 그런 이제 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0년 하고 이민을 갔는데 저는 제가 아는 게 이제 건축 도면 그리고 건축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땅을 사서 제가 건물을 짓고 그래서 그 이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 나이 40에 제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런 그 저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투자이민이 그 호주 투자이민이 생겨서 그 나이 저희가 40살에 제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민자들이 처음 생길 때가 대부분 55세예요. 저 같은 젊은 나이에 그 더군다나 또 이렇게 투자이민이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움직여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젊은 나이에 왜 그 이민을 가서 뭐 근데 그것도 제가 몰라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쓴다는 거 느끼는 거는 모릅니다. 내가 왜 호주에 가서 나는 그 농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왜 농업 쪽으로 들어가서 그 황무지 같은 데를 헤매고 다니고 진짜 참 그냥 그 기나긴 세월 더군다나 7년 동안에 호주 농장에서 혼자 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우리 애들 딸은 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나만 왜 거기 그 캄캄한 그 호주 농장 하면요
그 옆에 집에 가려면 5분 10분 동안은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저녁 가면서 혼자만 있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동양인들은 이 농사법이 틀려요. 우리 유럽인들하고 우리 동양인들은 이 마을에 모였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술을 끌고 가든지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 막 유럽 개척자들은 그 땅 속에 있어요. 그 농장 안에. 농장 안에서 혼자서 그거를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지 어떻게 그 어떤 시내에 와서 모여 살질 않아요. 전부 다 각자 그 큰 넓은 땅들이 보통 이제 땅 하면은 농장하면 호주에서는 한 2,000에이커가 기본입니다. 2,000에이커면 우리나라 평수로 한 2, 3천 평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한 2천만 평 정도 돼야 200만 평은 적은 땅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땅 개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호주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연세 드신 분지만 이제 호주란 땅, 호주가 어떤 나라구나, 특히 농업에 관련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에 대한 어떤 간증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호주라는 나라의 땅이라는 게 왜 어떻게 되는지 알으셔야 돼. 그러셔야 호주 땅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조건이라. 왜냐하면 강우량이나 뭐 기후나 이런 거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거 다 거의 안정된 나라고 그다음에 선진국으로서 지금도 한 7, 8만 불 될걸요 GNP가.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이고 또한 농업 조건이 가장 좋은 조건이 이제 농사 짓기가 가장 좋아. 이거 정부에서 농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놀라고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초식 동물을 주셨다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그걸 먹이로 뭐 이렇게 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넓은 땅을 관리 운영하려면 초식 동물이 없으면 이게 전부 다 잡초밭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소가 그래도 한 2,500만 마리가 있고 양이 한 8천만 마리, 그래서 거의 8천만, 한 1억만 마리 이상이 있는 초식 동물들이 그 풀을 짝짝 이렇게 잘라 먹음으로써 그 푸른 이제 그 푸른 잔디가 보이지. 만약에 그런 초식 동물이 없으면 우리가 맨날 매일 그런 그런 걸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 풀들을.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제가 농사를 져봤지만 이 잡초들은 굉장히 빨리 이게 자라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목장에 있는 그 목장주들은 그래서 잡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이 초식 동물들이 그걸 다 커버를 해줘요. 전부 다 초식 동물들이 미리 와서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해주고 해서 그 넓은 땅들이 그냥 아름다운 이제 자연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호주는 알다시피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가 이제 뭐 양이나 끌 거면 또 다른 우리로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 하는데 보통 어떤 데 큰 땅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가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션 시키면 이제 그게 이제 소가 적절하게. 왜냐하면 만약에 소가 풀을 너무 많이 잘라 먹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초 그 생장량이 있어서 약 한 10mm 이 정도 남겨놓고 그때 빨리 소를 옮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이렇게 소가 이렇게 바짝 잘라 먹으면 그 다음에 이게 잘 자라질 않아. 이게 우리가 식물을 키워볼 때도 파도 이 정도 잘라놔야지 이게 파가 막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팍 자르면 안 자르듯이 이 목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가 그 정도를 이제 잘라 먹었을 때 빨리 우리가 이제 옮겨주면 그 다음 또 2주마다 이렇게 좋은 신선한 목초가 되고. 참고로 호주에서 소 한 마리 키우는데 3에이커입니다. 평균이 3에이커면 우리나라 그 운동장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그 운동장만한 면적의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방목이 돼요. 그래야 다른 사료도 안 먹이고 우리가 로테이션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를 키울 수가 있고 양은 이제 1에이커랑 한 1,000평 정도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넓은 땅들은 이제 우리가 관리 운영할 때는
소와 양을 적절하게 이제 그걸 배치를 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 작물을 심는데 그 7년을 휴면기로 둬요. 호주에서는 땅을 이렇게 뭐 우리 이게 땅이 없는 나라들은 뭐 계속 심어가지고 하지만 호주는 내가 땅이 뭐 한 10,000에이커가 있다 그러면 한 그 중에 7분의 1을 잘라서 뭘 우리가 심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물을 뭐 콩을 심든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동물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휴면기를 그러니까 휴면기라는 건 동물을 키우는 게 땅을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땅을 매년마다 이걸 뭐 그냥 거름죽을 캐면 이렇게 땅에 그게 지내력이 약해지는데 호주에서는 워낙 땅이 이제 여유가 있고 넓고 지금도 노는 땅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보여주신 땅이 이제 노토테리 우리 호주에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인데 지금 거기가 온도가 보통 뭐 30도 정도 유지가 되고 아주 거기에 이제 뭐 주산물이 망고입니다. 망고 거기는 망고가 아주 호주에서 이제 맛있고 달고 한데 거기가 이제 주산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땅이 이제 그 다윈에 있는 그 땅이 이제 32억 평짜리가 지금 이제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땅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호주에서도 이게 그 유럽에 있는 귀족들은 땅을 안 팝니다. 이게 대대로 물려갑니다. 이게 몇 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제 그다음 장남한테 연결해 주는데 이 대가 끊기는 땅들이 100년에 한 번씩 큰 땅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야 이걸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서 참 한 가지는 호주는 땅을 사면 명의전이 됩니다. 100% 명의전이 돼요. 다른 나라들은 사용권만 갖고 있는데 호주는 내가 사면 내 땅이 되면 영원히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명의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한국 정부들이 보면 어디 뭐 공산권에 가서 땅 50년, 100년 하는데 그거는 사용권만 있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안 돼요. 우리가 호주라는 그런 땅은 사게 되면 이게 우리 영원히 우리 후손 몇백 년까지 그래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그래도 우리 여기 북한에 또 분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지금은 식량이 문제거든요. 북한에 제가 뭐 5번 가서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여기 방송에 나왔지만 남포에 그 한 50만 평을 제가 지금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남포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간 계획은 호주에서 소를 한 1년에 한 30만 마리를 땅에 묻었어요. 땅에 살아있는 소를.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다윈 우리 그 지역의 바폴로라는 소를 1년에 한 70만 마리를 이제 인도네시아로 수출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소를 잡는 게 너무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왜냐면 소를 때리고 뭐 목에다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막 그래서 그냥 그 비참하게 죽는 거를 호주 텔레비 방송국에서 그걸 우리나라 추정육 스편 같은 데서 그걸 방영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그게 호주 국회에서 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키운 소가 저렇게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데 그렇게까지 팔아갖고 우리가 먹고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 수출을 금지시켰더니까 한 2-30만 마리가 이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라는 거는 한 500에서 600kg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일과 똑같아요. 소고기 호주에서 방목한 소들은 송아지 고기는 못 먹어요. 왜냐면 풀 냄새가 나고 이게 사료를 먹인 송아지는 물론 맛있지만 호주에서는 뭐 송아지는 이제 고기를 안 먹고 그리고 또 소가 한 500에서 600kg 정도 돼야 그게 이제 우리가 좀 과일이 맛있게 익은 같이 소가 그 이 소고기 자체가 이제 좋은 고기로 그다음에 그 정도 넘으면 이제 그때는 또 가치가 없고 또 송아지가 생성되니까 계속 그게 로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그 500에서 600kg 정도 되는 게 수출이 안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냉동실에다 넣어서 이렇게 저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장 장치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노톤 테리토리라는 데는 계속 생우만 살아있는 소만 수출했기 때문에 저장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매입해서 이제 땅에다 묻을 때 그때 제가 그 2011년도 때인데 그저 한 10년 좀 넘었네. 그때 제가 이 소를 우리 동족인 북한에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호주 정부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살아있는 소가 너무 가깝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 방문해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당시 도착해서 우리가 살은 소를 내가 가져가서 너희들한테 고기를 만들 수. 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냐면 호주에서는 소 한 마리를 이제 도축을 하면 75%가 부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소 꼬리, 다리, 내장 뭐 이런 것들이 75% 나오고 25%의 고기가 뭐 등심, 안심해서 그걸 패킹해서 그게 이제 영업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목장주라 그러면 75%는 부산물로 버려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떡을 만들려면 방앗간에다가 이제 쌀을 가져가듯이 제가 이제 목장 주인이 이제 도축장에 소를 갖고 가면 25%의 고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75%에 있는 달 내장 그런 거는 다 부산물로 그냥 굉장히 받지도 못해요. 1달러도 안 되고 아주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기 북한에 있는 북한 분들은 제가 북한에 북한 사람이라 그랬겠죠, 명칭상. 그분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준다 그러면 절대는 내가 우리 그지냐 그러고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노력해서 갖는 거는 좋아해요. 제가 봐서 그러면 제가 소를 1년에 한 10만 마리를 싣고 가는 거를 계획을 했어요. 그럼 1년에 한 10,000마리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매월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1,200명 정도의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1,200명. 그다음에 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노동력을 대고 그다음에 장소를 댔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부산물을 우리가 주고 나머지 25%의 소고기는 이제 저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그런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죠. 러시아에서는 100% 좋아해서 저한테 이제 구매 의향서까지 써줬고 그래서 우리 호주 정부 측에서는 판로도 있지, 인력도 있지, 장소도 좋지. 그러니까 호주 정부 자체에서 저를 굉장히 제가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앞장서서 북한 위험한 데까지 가서 그렇게 북한 정부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남포구에라는 좋은 항구 위치를 제가 받아왔거든요. 근데 참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남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인천 같은데요. 그래서 평양에서 1시간 정도 내외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단 서해안 쪽이라 수심이 좀 우리가 보통 한 2만 톤 정도의 배가 들어오고요. 소를 우리가 12,000마리 실어요. 보통 한 번 배 하나에. 그럼 12,000마리 정도 실는 배를 접안시키고 가려면 수심이 그래도 한 2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쪽은 제가 처음에 원산을 얘기를 했더니 원산미 수준이 좋아요. 위치는. 근데 원산은 이제 그쪽에서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남포를 제가 이제 그쪽에 왔는데 남포에 왜 그 땅이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신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서해 막았잖아요. 서해대교. 근데 북한도 서해대교라고 해서 막아놨어요. 그쪽에 방파제로 막아서 이제 그거를 막았는데 한 외종 시대부터 한 5, 60년 정도까지 염전을 했어요. 거의 염전. 염전을 사용하던 땅이 높아진 거야. 이게 바닷물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이제 펌프로 바닷물을 퍼올려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염전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왜냐하면 이게 북한 사정 알다시피 소를 갖다 줘도 도로망이 안 좋지 또 그걸 운송하지 그런 건 전혀 이게 불가능합니다. 소를 어디까지 싣고든 그런 건 어렵고 그래서 소가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도축 대기하다가 도축을 해야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지 이 소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이렇게 운반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나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포라는 데는 굉장히 제가 지금 한 50만 평 그렇게 사용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현재까지 제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밥, 그러니까 쌀밥은 어떻게든 뭐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뭐 저기 중국이나 어디든. 그러나 고기국을 먹는 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이게 고기라는 건 알다시피 사료를 먹여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다 보니까 고기 하지만 저희가 또 70 좀 넘었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먹고 그렇죠. 또 북한이 그래 지금도. 왜냐면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할 그런 고기를 어떻게 먹겠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처럼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깡말랐어요. 영양소도 없고 얼굴에 기름,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 육류가 안 들어가면 얼굴 색깔이 그냥 꺼무죽죽하고 그냥 깡말라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빈혈. 그러니까 이게 육류 공급이 안 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그 발육도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고깃국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제가 찾아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통일이 내년에 누가 뭐 곧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일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그러면 그런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면 통일 단체들이 뭐 통일부 소속에 있는 세단법이 재단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뭔가 실질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그 호주 가서 땅을 막 다지고 힘입어서 야 이제는 우리가 통일되면 이런 땅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지 이런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뭘 알아야지 도대체가. 그럼 맨날 엄한데 그냥 공산국가 나가서 뭐 50년 그냥 그런 데는 그리고 참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서 서로 생동물을 수출할 수 있는 거는 호주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WHO에 가입이 돼야지 그 세계적 풍토병 때문에 그 생동물을 다른 나라로 못 갑니다. 이게 그건 국제법상에 그런 이제 WHO 가입이 안 된 국가는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몽골의 소가 싸다 그래도 그 못 갖고 옵니다. 그런 WHO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고기로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호주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생동물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된 국가고 그다음에 생동물이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의 인력으로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 손으로 이게 잡아야 돼. 이게 안심 등심 이거는 아무리 뭐 로봇가 뭐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안심 등심 이렇게 그 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인력 그 고급 인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부산물로 고깃국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실천하고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누구든지 이거를 우리나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오늘 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셨지만 다른 통일 그 재단들이나 사단법인은 돈만 모으고 그럼 그걸 통일되면 실제로 어디다 쓸 거냐 이게 그 돈을 그럼 뭐 쌀하고 고기만 맨날 사줄 거냐고 절대 안 돼. 우리가 그러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그 32억 평짜리 땅 왔는데 그 평당 100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평당 100원인데 그럼 그런 땅을 우리가 지금 사서 준비를 해서 통일이 되기 전에 지금 이 땅에는 보통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내가 목장 주인이면 이게 호주란 나라가 이제 외부 근데 그 대신 이 농업 개발하는 데는 비자가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단 한 가지 농촌에 필요한 인력 또 농장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탈북자들이 32,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50% 정도가 적응을 못한 데는 남한에. 그래서 제가 그 땅을 딱 이제 매입해 가지고 준비하면 우선 제가 먼저 받아들일 게 탈북자예요. 탈북자들을 우리 농장에 데려다가 그 농토를 지금 이게 100원짜리 땅은요 소만 키우는 거야 이게. 이거를 손이 들어가면 이제 콩도 심을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워낙 호주는 아까도 말씀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워낙 좋은 데만 살아요.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위치 아직 그런 데만 있지 그렇게 뭐 소만 키우는 아직 강우량도 약한 땅.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앞으로 통일이 돼서 진짜 같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그런 땅을 갖고 북한 사람들이 가서 개발하고 개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먹고 살지. 그 사람들 맨날 갖다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거지 새끼냐고 그러면 안 먹어요. 제가 볼 때 지난번에도 쌀 줬는데 안 받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올라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니 남한에서 뭐 쌀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거지 새끼입니까? 뭐 맨날 그래서 안 먹는다 이거. 자존심 상하고 차라리 굶으면 굶지. 뭐 자기네들은 또 그 당시 김정은이 쏠 때도 우리는 뭐 그 정도 미국 사람들한테 무릎 안 꿇습니다. 뭐 한 끼 굶는 게 오히려 좋대 자기들은. 어쨌든 저하고 만난 북한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 같은 동족이고 말도 통하고 또 가장 또 제가 감동받은 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남한이 독도랑 북한 뭐 일본하고 만약에 분쟁을 하면 자기네들이 여기 곡사폰이 뭐 이런 게 다 그쪽으로 날아가지. 선생님 저보고 그래. 선생님 일본이 만약에 남한을 건드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그냥 전부 다 그냥 이게 하지. 그러니까 건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북한 쪽에 제가 3, 4, 5년 전에만 가도 북한은 남한하고 그렇게 한 민족이고 한 나라로 생각하지 이렇게 남같이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남한에다 그걸 터뜨리냐 이거. 자기가 어차피 통일되면 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 건데 왜 그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근데 물론 제가 저 위까지는 아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또 중간 계급층들이라 주로 뭐 차장급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중간급들의 사고 방식이 그렇게 뭐 우리가 여기 생각하듯이 뭐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남한이 잘 사는 것도 알고 그 남한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교포들이 자기네들 어려운 걸 좀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젖소를 요금 제가 젖소를 준비해서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이 많지 못한지 몰라도 세포 농장이라는 것이 김정일이 있을 때가 그걸 개발했는데 지금 대관령 목종의 한 10배 정도 커요. 그죠? 엄청 어마어마한 그 풀판, 그 농장 초지를 만들었는데 애석하게도 소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 여기 아까 다음에 이거 사진이 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큰 농장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뭘 준비했냐면 이제 송아지를 아까 저기 방송에 나왔듯이 송아지를 우리가 호주에서 한 400kg까지만 키워가지고 이제 보내면 저런 풀판에 녹장에다가 갖다 놔서 우리 알다시피 겨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1년 내내 소를 우리 호주는 1년 내내 소를 키워요.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풀이 안 죽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방목이 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 뭐 다른 나라 겨울 있는 나라는 절대로 6개월 동안은 소를 못 키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동안에 양쪽으로 3개월씩 풀이 자라야 되니까. 그럼 6개월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6개월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소를 개발해서 소를 갖다 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런 큰 농장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서로가 협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제가 여기 보내신 어르신들 계시고 또 북한의 앞으로 통일이 되면 진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생각을 해보시면 역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안에서만 알지 밖에는 저는 30년을 호주를 다니면서 메고 호주 땅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불가능한 일을 왜 하는가 제가 책도 썼지만 다 불가능하다고 그래 제가 가면 그게 왜 처음에 소를 한 10만 마리를 제가 북한에 싣고 간다고 얘기했더니 그 북한에 있는 사람 그때도 말이죠 2011년도인가 그 당시 갔는데 한 명도 안 믿어줘 이게 야 당신이 어디 가서 김일성이 누가 봉이 김선달 같이 뭐 대동강 물 팔아먹는 거 똑같아요 보고 어떻게 소 10만 마리를 싣고 오냐 이거야 자기들한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는데 한 6개월 후 지나서 저한테 북한에서 전화 왔어요 평양에서 선생님 자기네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선생님 얘기가 아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다시 한번 저기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내가 그랬죠. 내가 갔더니 한 2주간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왜 거길 또 들어가냐?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나자. 그럼 중국의 심양 그 영사관에서 이제 그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설명해주고 자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심양에 가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했더니 이제 거기 심양 그 총영사란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그냥 감동을 받아서 야 진짜 우리 인민들이 고깃국을 먹을 수가 있구나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더라고. 이분들은 그 고깃국이라는 말에면 그냥 이 진짜로 어떻게든 간에 소원에서 고깃국 먹을 수 있는 게 그런 이밥의 고깃국이. 근데 지금은 이밥까지는 가능하지만 고깃국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호주에서 30년간 농업을 하고 농장이라든 이런 거를 제가 소도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그분들도 알고. 근데 이번에도 뭐 안타깝게 그게 한 1억 불짜리 그 프로젝트인데 거의 예산까지 다 확정됐다는데 이제 미국이 워낙 이렇게 압력,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지금 실천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냐면 넓은 큰 땅, 지금 32억 평이 뭐냐면 그 경기도만한 땅입니다. 경기도만한 땅인데 그게 또 뭐로 하냐면 우리나라 경작지 면적이에요. 우리나라 남한 경작지가 그 정도 지금 땅에 지금 거의 이 106만 헥타르거든요. 32억 평이 남한의 이제 경작지라 그러면 이제 뭐 심는 건데 남한의 경작지 면적이 32억 평 정도 나와 있도록 제가 통계치고, 이건 뭐 산 빼고 뭐 공장 부지 빼고 뭐 이렇게 아파트 빼고 이렇게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그 작물을 심는 게, 그러니까 그 32억만 평이라는 건 그렇게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남한의 경작 면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제가 어떤 그걸 정리하면은 이 땅만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손이 있어야지 인력이. 근데 우리는 인력이 있다고 지금 북한이 통일되면 그 2천만 명의 인력이 있는데 그런 좋은 인력들 하는. 그런데 통일되기 전에는 탈북자들을 제가 받아서 야 이건 니들이 여기서 이게 땅을 개간하고 하면 이제 네 형제들이 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개간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신이 나서 우리 그 땅 호주에 와가지고 그 땅을 진짜 옥토로 만들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맨날 형한테 팔려가지고 갔는데 고생해가지고 뭐 꿈의夢을 해서 총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7년 가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저도 제가 요셉은 알지만 그래도 30몇 년 전에 아니 건축가가 왜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에 소를 키우고 진짜 이게 대정 제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그 농장 그 허허벌판 호주 농업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도 7년 동안 키우게 하고 또 북한에 가서 그런 북한의 어떤 그런 이 앞으로의 그런 뭐 도축장이라든지 또 그 세포 농장 목장에다가 소를 넣어서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뭐 그런 거를 이게 앞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지금 뭐 한 우리가 여기 한 10년 20년이면 뭐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죽고 나서 진짜 자랑스러운 그 선조다 할 경우는 진짜로 우리가 땅을 남겨놔야 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영원히 우리 후손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세계적인 농산물이 막 떨어져요. 수확이 지금도. 그럼 앞으로는 이 50년 100년 후에는 그 일레니오 현상이라든지 뭐 아까 빙산이 녹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식량을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가 자동차하고 테레비 갖고 못 먹고 삽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런 식량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50년 100년 후를 우리가 지금 내다보고 호주 땅을 지금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만한 큰 땅을 만들어서 우리 북한의 좋은 인력을 한 몇 천만 명, 1,000만 명 이상으로 데려다가 이렇게 잘 개간하면은
이게 남북한이 진짜로 조화로운 그런 이제 통일이 되고 그분들도 자존심 안 상하고 왜냐하면 공짜로 주는 걸 누가 그것도 하루 먹겠습니까? 마음이 남북 여기 이 무슨 재단 측에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매일 뭐 고기 사주고 그래서 그건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주면 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씨앗 뿌리고 해서 그걸로 이제 걷어서 이제 살다 그러면 더 좋은 그런 우리에게 저희가 유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꿈꾸는 거는 어느 한 기업이 한다고 해도 이런 계획은 그 뜻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수천만 명이 뭐 특히 저는 이제 해외 교포 동포들이 이제 특히 이제 북한이든 뭐 이런데 교양 두거나 친형제가 있는 분들은 야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내 동제 동족들을 위해서 땅 그 평평이 100원이지만 뭐 내 형편 되는 데까지 해서 이거를 내가 사서 그걸 우리 후손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명을 저는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시간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뭐 약속된 시간은 거의 1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원고 작성해 왔지만 그거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머릿속에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북한이 남이 아니라니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이 우리가 주적은 아니잖아요. 그 한 5% 10%에지 95%는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면요. 지금 젊은 세대는 저한테 뭐라 하는지 북한이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얘기 북한에 저희가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그 젊은 친구들은 그래 저보고 야 그거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태어난 북한인데 맨날 뭐 나가서 노동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기 태어나고 저기는 걔네들 태어났고 다 우리 같은 말을 하는 한 민족이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잘 한 동족 그리고 요즘에 뭐 아프리카 뭐 어디 그런 데도 많이 가시더라고 이제 거기도 많이 투자도 하고 뭐 진짜 어려운 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 그런 분 북한에 있는 그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지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난민 그것도 뭐 세계적으로 좋긴 좋지만 우리 식구끼리도 지금 그냥 어려움을 해결 못하는 판국에 뭐 남의 나라까지 우리가 그걸 신경 쓰지 않은 물론 또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워낙 또 경제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땅.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게 북한은 4분의 3이 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작업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땅만 있으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 얘기로는 미국 놈들한테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도 아까 누구랑 얘기했죠.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나라 거 됩니다. 그러면 한국 것이 됐는데 미국이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내 통일이 되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도 같이 이제 한 식구로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잘 사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땅을 준비해서 그냥 우선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왜 그 얘기했냐면 식량 선교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굶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 눈도 안 뜨여지는데 누워 있는데 야 성경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라 믿으라. 우리가 먼저 그분들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 또 식량도 자존심 안 상하게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삐땀 흘려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현재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여기 일단 제가 소명과 사명을 받죠. 소명은 일단 콜링은 받으셔서 이 자리에 앉으셨고 앞으로 사명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명인데 지금도 연세에 있지만 이제는 청춘과 같은 사명을 가지시고 앞으로 통일이 준비하고 아마 내년이면 빠르면 될 수 있는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북한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통일이 되면 이제 남포에 그
구축적 10만 마리면 300만 명이 그 식량이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00만 명. 그러면 한 3, 40만 마리를 저희가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계속 두세 개.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또 뭐 있냐면 그 생우 운반선을 제가 빌려서 사용해야 되는데 비쌉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우 운반선도 우리가 한 두세 대는 보유해야 돼, 저희 나라가. 그래서 매번 그거를 살아있는 소를 계속 싣고 가고 오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참, 그리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한 3, 4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걸 떠들고 다녔는데 뭐 정부에다가 뭐 이걸 넣어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서 제가 뭐 허다못해 청와대까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올렸어요. 뭐 어디 뭐 신문고나. 그래도 나보고 하는 얘기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제 정세가, 지금 저희는 국제 정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호주 땅이라도 지금 저희 땅을 만들어서 그걸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벌써 엔지니어링 파트가 들어가서 모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기간만 해도 1, 2년 걸려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지금 통일이 돼서 만일에 갑자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과 길은 굉장히 사해서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오늘 첫 강의를 들었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야, 그 호주 땅이 참 좋다는데 한번 구경 가보자. 그러면 제가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어제 그 32억만 평주는 좀 헬기가 2대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은 이게 자동차로 안 되고 보통 이제 헬리콥터로 이렇게 한 서너 시간씩 돌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땅들은 뭐 우리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종일. 호주 목장을 이렇게 우리가 인스펙션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려면 하루 종일에서 이틀 걸립니다. 이게 자동차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32억 평은 그것도 안 되고 헬리콥터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빙빙 돌아, 이게 내 땅이구나 보셔야 돼, 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전 세계에서 명의 이전되는 땅은 호주밖에 없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호주밖에 없어요. 호주란 나라는 아직까지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주민들을 이제 쫓아내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땅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중국은 이제 안 팔아요, 호주에서.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이 워낙 많이 있어요. 모카밭, 뭐 수수, 화창수수, 뭐 웬만한 건 다 중국이 다 샀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게 농사는 또 스페인 사람들이 다 그것도 장악했고. 그러니까 전 또 캐나다에 있는 그런 뭐 보험회사, 국민보험에서는 또 농장 큰 걸 사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앞으로의 그 호주 농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지 떨어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 국민보험 같은데, 캐나다 국민보험 같은데도 장기 투자를 호주 농장에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 절대로, 또 호주 기후가 이변이 아직까지는 저런 데처럼 일되는 현상을 안 받아요. 아직까지는 그 기후도 괜찮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호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했었는데 아까 또 마지막으로 마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이죠, 통일을 앞두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돈만 모아서 되냐, 아니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호주에서 30년간 헤매고 다니고 이게 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지, 가만히 이게 한국 내에서만 앉아가지고는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신 큰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오신다 그러면 제가 모시고 호주 그 큰 땅들을 한 번씩 보시고 가셔야, 야, 이거 진짜 그게 진짜구나. 그냥 호주에 한번 여러분들을 한번, 그 저도 옛날에 그 솔리데오 합창단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 목소리 괜찮죠? 그 솔리데오 그 테너였습니다. 그래도 여기 우리 그 호주 시드니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영락교회 하고는 조금 거기는 인연이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제가 이걸로 오늘의 그런 강의를 마치고, 만약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9월 또 오게 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왜냐하면 좀 동영상 이런 것도 좀
보고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아까 또 2부 순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